안녕하세요. 화질이 좀 좋지는 않아서 햇볕도 좀 많고 제가 또 배달을 다시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배달을 하면서 또 영상을 찍어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배달할 곳은 좀 양은 많은데 복수라고 해서 이제 한 군데에 뭐 2개, 5개 이런 곳들이 있어요. 그래서 생각보다 많이 돌지는 않아야 되는데 첫 코스에 5개라서 이거 조금 힘드네요. 이불 5개를 들고 과연 제가 올라갈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열심히 배달을 또 해보려고 합니다. 앞으로는 제가 배달하는 영상을 좀 자주자주 올리려고 해요. 그러면서 사업 이야기도 하고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도 하고 하려고 합니다. 우선은 첫 코스를 갈 건데 여기가 개수가 너무 많아서 우선 배달을 조금 하고 다시 영상을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또 배달을 가고 있어요. 한 군데 배달을 했는데 이거 너무 멀리 설치해가지고 큰일 났네요. 약 300m 방면로 방면 좌회전입니다. 이어서 좌회전입니다. 5번째. 전방에 연속으로 과속 방지턱이 제가 지금 길치라서 내비게이션을 켜고 가지 않으면 찾을 수가 없어서 4번째. 이렇게 온 것 같기는 한데 잠시 후 유턴입니다. 이어서 좌회전입니다. 잠시 후 좌회전입니다. 이어서 우회전입니다. 전방에 과속 방지턱이 있습니다. 잠시 후 우회전입니다. 이어서 우회전입니다. 전방에 연속으로 과속 방지턱이 있습니다. 두 번째. 잠시 후 용리로 방면 우회전입니다. 이어서 좌회전입니다. 첫 번째. 제가 길을 좀 잘못 들었나봐요. 워낙 길치기도 하지만 길을 좀 잘못 들어서 돌아 가고 있습니다. 잠시 후 좌회전입니다. 이어서 좌회전입니다. 잘 찾아가야 될 텐데 운전을 자주 하는 게 아니다 보니까 익숙치가 않기도 하고 그래서 좀 힘드네요. 오랜만에 다시 또 이렇게 배달을 하는데 날씨가 너무 좋아요. 얼굴 잘 보이는지 모르겠는데 햇볕이 되게 강해가지고 오늘 날씨가 너무 좋습니다. 이런 때는 진짜 놀러 가야 되는데 그쵸? 배달을 하고 있네요. 지금 9시 조금 넘어가지고 배달하기에는 괜찮은 시간인 것 같아요. 출근 시간에는 너무 밀려가지고 배달하기가 진짜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출근 시간은 좀 피해가지고 와야 되겠다 해서 앞으로는 좀 아침에 일찍 나오면 짐을 실어놓고 회사에서 일을 좀 하고 그리고 배달을 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디까지 가야 되는 거지? 여기 어딘 것 같기는 한데 잠시 후 좌회전입니다. 이어서 목적지 주변입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및 주정차 단속 구간입니다. 여긴가 전방에 봅니다. 연속으로 과속 방지턱이 있습니다. 잠시 후 우회전입니다. 이어서 우회전입니다. 약 300m 앞 30km 단속 구간입니다. 잘못 왔나? 저긴가요? 어린이 보호구역 및 주정차 단속 구간입니다. 찾기가 힘드네요. 잠시 후 우회전입니다. 이어서 좌회전입니다. 조금기 주행에 주의하세요. 잠시 후 우회전입니다. 이어서 우회전입니다. 여기 어디라고?
길이 이게 아닌데. 길이 아닌 것 같은데. 좁은 길 주행에 주의하세요. 이렇게 좋은데 왜 이쪽으로 더 갈까요? 여기가 맞나? 잠깐만 내려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배달을 좀 많이 했는데요. 이제 몇 개 안 남아서 영상도 좀 찍고 하려고 이제 마음이 좀 배달을 좀 하고 나니까 마음이 좀 놓이는 것 같아서 시간적으로 여유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사업을 한 지가 오래됐지만 요즘처럼 고민이 많을 때가 또 없는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이제 판매하던 거가 화장품이었잖아요. 화장품을 조금 정리를 해야 되겠다 라는 생각을 하면서 새로운 카테고리들을 많이 찾고 있거든요. 찾다 보니까 팔 수 있는 게 정말 많은데 그동안 나는 왜 화장품이라는 카테고리에 묶여서 다른 건 해볼 생각을 안 했을까 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에 생각하는 거는 식품 쪽이 그래도 어찌됐건 제가 아이 엄마고 하다 보니 집에서 필요한 생필품들을 많이 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식품이나 이런 쪽으로 해가지고 좀 해보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도 계속 들고, 지금 판매하고 있는 것들이 쌀, 김, 갈비 이런 거. 최근에 이제 떡갈비 공장 하시는 대표님하고 또 알게 돼서 사실 하고 싶은 게 많죠. 정말 많은데 어떻게 보면은 거래처를 뚫고 거래를 하는 거가 이게 전부 다 소량으로 그냥 주세요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다 보니까 자금력이 안 되면 사실 시작하기 어려운 경우가 꽤나 많아요. 그래서 그동안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를 고민을 했던 거였는데 이제는 좀 적극적으로 거래처를 좀 뚫어보려고 생각을 하다 보니까 그래도 눈에 많이 보이고 또 뭔가 새로운 거래처들도 계속해서 생겨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생각은 내가 할 수 있는 거 먼저 잘 해보고 화장품 재고를 좀 많이 줄여서 그걸 시드머니를 얼른 만들어가지고 새로운 상품에 투자를 좀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배달 일을 계속하는 거는 사실 제가 좀 많이 게을러졌었어요. 어떻게 보면은 늦게 새벽에 잠을 자고 그러다 보니 아침에 또 늦게 일어나고 잠을 사실 좀 많이 잤던 것 같아요. 예전에 젊었을 때 한 4시간씩 자면서 열심히 일했던 때가 언제였나 싶게 40대가 되니까 잠이라도 푹 자는 게 좋은 거 아닌가 이렇게 됐던 것 같은데요. 앞으로는 잠을 조금 줄이고 뭐 하루에 5시간, 6시간만 자도 충분할 것 같더라고요. 요즘에 아침에 일찍 정말 일어나다 보니까. 그래서 지금 생각 같아서는 그냥 하루에 한 6시간만 자는 걸로 하고 새벽 2시에 자니까 6시 정도, 8시 정도에 일어나서 오면 되겠다, 나오면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됐고, 여기는 다 왔는데 주차할 데가 없어가지고 고민이네요. 한 바퀴를 돌아야 되나? 그래서 잠을 좀 줄이고 8시 정도부터 나와가지고 일을 해보자 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배달 일이 한 12시 정도 끝나니까 하루에 많으면 4시간에서 5시간 정도 배달 일을 하는 것 같아요. 그 정도 하면은 또 원래 출근하기를 뭐 12시 정도에 출근을 했었으니까 내 출근을 해가지고 일을 하면 충분하겠다 생각도 들고, 어떻게 보면은 제가 게을렀어요. 많이 그렇게 느껴요. 게을렀다고 느끼고 좀 더 빠릿빠릿하게 움직일 수 있었는데 제가 많이 게을렀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좀 조금 일찍 출근을 해보니까 더더욱 느끼는 것 같아요. 지금 장소에 다 왔는데 제가 뺑글뺑글 돌고 있네요. 어디 갈 데가 없어가지고. 그래서 앞으로는 제가 판매하고 있는 이 카테고리가 사실은 좀 뭐랄까 이제 먹방이라던가 뭐 영상이라던가 이런 것들도 좀 찍어야 되는 거기도 하고 해야 될 게 좀 많은데
지하 주차장까지 내려가야 되는 일인가? 라이브 방송을 좀 많이 하려고 해요. 이제 먹는 거는 사실 라이브만큼이나 매출을 올릴 수 있는 그런 좋은 방법은 없거든요. 그래서 라이브 방송을 좀 하면서 공동구매라던가 이런 것도 좀 해보고, 공구가 사실은 예전에는 좀 제가 해봤었는데 쉽지는 않아요. 어렵더라고요. 어려운데 그래도 해보고 싶었거든요. 계속해서 해보고 싶었던 거라서 공구를 좀 진행을 해가지고 식품 쪽은 판매를 좀 진행해 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감사하게도 자리가 하나 딱 있네요. 제가 지금 배달을 거의 다 하고 몇 개 안 남아가지고 다행히도 이 차가 좀 작아서 주차만큼은 너무 편안하게 잘 할 수 있는 차라 진짜 감사하게 생각을 해야겠다. 깜깜하죠? 아주. 네. 배달을 또 하고 와서 영상을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뒷좌석 안전벨트를 착용해주세요. 이제 두 군데만 배달하면 돼서 금방 끝날 것 같습니다. 좌회전입니다. 가봐야죠. 잘못했다. 뭐지? 지하 주차장에 와 있으니까 아무것도 안 보이네요. 네, 라이브로 먹방 같은 것도 좀 하고 해야 되는데 사실 제가 음식을 잘 먹기는 하는데 엄청 많이 먹고 그러지는 못해요. 그래서 그냥 맛있게 먹는 그런 걸로 해서 라이브 방송을 해서 좀 판매를 해볼까 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다이어트를 열심히 해야 되는데 먹방을 하면서 다이어트 할 수 있을까 고민도 좀 되기는 합니다만 그래도 잘 해봐야 되겠죠? 밝은 곳에 오니까 좋네요. 이제 두 군데만 배달을 하면 되는데 사업을 하면서 뭐 많은 생각들을 하죠, 사장님들은. 그런데 가장 고민인 거가 뭘 팔아야 되냐 라잖아요. 처음에 사업을 시작하시는 분들이 가장 걱정하는 부분이 나하고 잘 맞는 카테고리가 뭘까, 이런 걸 되게 고민을 많이 하는데, 저는 그냥 제가 뷰티 카테고리를 할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한 게 아니라 시작은 그냥 부업이었어요. 근데 하다 보니 나하고 잘 맞는 것도 같고, 사실 제가 20살 때 화장품 가게에서 방학 때마다 열심히 아르바이트를 했었거든요. 그리고 21살 때는 편의점에서 또 아르바이트를 했어요. 대학생이었으니까. 근데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물건 정리라던가 이런 것들 좀 잘하니까 사장님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나중에 편의점 하나 차려보는 거 어떻겠냐고. 제가요? 그랬더니 그러라고. 그래서 제가 뭐 굳이 편의점을요? 라고 했는데 그게 지금 하고 있는 일에는 도움이 정말 많이 돼요. 지금 화장품을 판매하다 보니까 정리를 정말 많이 해야 되거든요. 입고되는 상품들도 다 체크를 해야 하고, 그런 걸 보면 아, 내가 좀 그래도 배운 거 다 써먹을 때가 있는 거구나 라는 생각을 하는데, 화장품 가게에서 일했을 때는 호객행위를 해야 되잖아요. 뭐 골라도 하고요, 500원, 1000원 막 이러면서 팔기도 하고. 제가 생각해도 되게 웃겼던 게, 대학생이고 이제 갓 20밖에 안 됐으니까 정말 뭐 무서운 게 있겠습니까? 그냥 사장님이 시키면 시키는 대로 다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진짜
와, 너 정말 별걸 다 한다 할 정도로 뭐 500원짜리 1000원짜리 비누도 팔고 치수도 팔고 세제도 팔고 그러면서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 경험이 있어서 사실은 판매가 두렵거나 그러지는 않는 것 같아요. 특히나 온라인 쇼핑몰은 고객을 직접 상대하는 경우가 아니잖아요. 주문이 들어온 다음에 CS는 뭐 고객을 통화나 이런 걸 통해서 직접 상대를 할 수도 있겠지만 뭐 고객님 이걸 주문하세요 사세요 이러지 않고 고객이 나의 상품을 보고 사는 거다 보니까 저라는 사람에 대해서는 고객이 알지 못하잖아요. 그런 부분에선 조금 이로울 수는 있는 것 같아요, 나한테. 그래서 혹시라도 사업을 시작할 때 내가 어떤 상품을 팔아야 될지를 고민한다면 사실은 내가 가장 잘할 수 있는 거라고 항상 얘기하고, 하나 더 CS가 가능해야 돼요. 고객이 막 물어보거든요. 질문 같은 거 정말 폭풍으로 많이 하는 고객들도 있는데 너 이런 것도 모르면서 팔아 라고 하면 사실 자존심이 좀 상할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어느 정도는 알고 있는 상품 카테고리로 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제 입장에서는 그래요. 내가 아무리 잘 아는 거라고 해도 고객이 물어봤을 때 당황할 수 있거든요. 그럴 때에는 공부를 좀 하면 됩니다. 특히나 뷰티 같은 경우에는 뭐 전성분이라던가 뭐 어디에 좋냐 이런 거 많이 물어보거든요. 그래서 공부를 안 할 수가 없고요. 판매하는 상품에 대해서 많이 공부를 하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저도 제가 파는 상품이 워낙 가지수가 많다 보니까 처음에는 다 써봤거든요. 근데 이거 어떻게 다 써요? 화장품을 정말 종류도 에센스만 해도 막 수십 가지가 되는데, 그래서 어느 순간은 그냥 고객이 반품하면 사실 그거 다시 팔지 않고 제가 다 썼었거든요. 그런 걸로 해서 제형이라던가 성분이라던가 이런 걸 좀 공부를 했던 것 같고, 그리고 좀 더 한다 하면은 이제 가격대가 좀 고가인 것들은 사실 손대기가 힘들어요. 팔아야지 그걸 내가 얼굴에다 다 바르면 돈이 얼마야 그런 생각이 너무 들어서. 근데 먹는 것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먹어보는 게 사실은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판매하는 카테고리의 상품도 가지수가 너무 많으면 사실 버거워요. 일일이 다 체크하는 것도 그렇고 그 많은 재고를 확보하는 것도 쉽지 않고, 그래서 처음 시작할 때 저도 비누 하나로 시작했듯이 우리 사업자분들도 처음 시작할 때는 그냥 한두 가지 상품으로 꾸준히 잘 팔리면 그때부터 뭔가 상품의 가지수를 늘린다거나 이렇게 하기를 권해드려요. 그냥 무조건 처음부터 많이 사가지고 많이 노출시키면 되겠지 보다는 찐으로 잘 팔리는 거 한두 가지를 두고, 그게 만약에 제조사하고 직접 컨택이 되는 거다라고 하면 제조사를 통해서 물량을 대량으로 확보를 하면 마진율도 올라갈 수 있고 훨씬 유리하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제조사하고 직접 뭔가를 할 수가 없었어가지고 그것 때문에 할 수 없이 여러가지 상품을 팔았던 것 같은데, 가능하다면, 저는 진짜 진심으로 가능하다면 한 가지 상품으로 꾸준하게 팔 수 있게끔 하고, 그리고 제조사 컨택해가지고 그 상품을 대량으로 납품받고 이런 식으로 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렇게 한다고 하면 굳이 저처럼 상품의 가지수가 많을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뭐 대량 등록 프로그램 이런 것들로 해가지고 상품을 등록하다 보니까 괜찮은 상품들 찾기가 정말 쉽고요. 남들 파는 거 갖다가 쿠팡 뭐 그 파트너스도 많이 하잖아요. 잘 팔리는 상품 가져다가 내가 유튜브로 영상 짧게 AI로 만들어가지고 올려서 그 링크 따다가 거기에다 등록해서 고객이 주문을 하면 24시간 이내에 주문을 하면 그게 나한테 수익으로 들어오는 그런 쿠팡 파트너스도 많이 하기 때문에 상품 보는 눈이 정말 요즘에는 사업하시는 분들이 좋아진 것 같아요. 상품 보는 눈 자체가. 그래서 한두 가지 상품만 잘 컨택을 한다고 하면, 사실 저도 도매 사이트에서 이 눈썹 그리는 아이브로우라고 하잖아요. 아이브로우를 정말 저렴한 가격에 사가지고 판매를 하는데 마진율이 진짜 좋아요. 뭐 여기서 밝히기에는 좀 심각하게 좋아요. 그래서 내가 진짜 이거를 이 가격에 사서 팔아도 되는 거야 싶을 정도로 정말 싸게 사서 파는데, 물론 엄청나게 많이 팔리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면 정말 마진 괜찮은데 싶으니까 그냥 몇 개만 팔려도 괜찮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물론 조금 욕심을 부려서 가격을 조금 더 내리면 더 많이 팔릴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하죠. 조금 가격을 좀 더 내려가지고 많이 팔아보자. 팔린 이력이 조금 있을 때 많이 팔아보자. 그런 생각도 하고요. 공장 같은 경우에는 전화를 직접 하시는 것도 좋지만 사실 바쁜 데는 엄청나게 바빠요. 그런 데에는 직접 전화를 하실 게 아니라
거기 보면 이메일 주소 이런 게 다 있거든요. 저도 이제 공장에서 오는 것들은 명함이 딸려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데에다가 문자를 보내놓거나 아니면 이메일을 보내놓거나 하면 연락이 오니까 그렇게 해서 컨택하시는 거가 막 바쁜데 전화하면 짜증나잖아요. 그러면 응대도 처음부터 잘 못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메일을 통해서 한다거나 문자로 먼저 언제 시간이 가능하시냐, 통화가 가능하냐, 내가 여기 상품에 관심이 있어서 좀 팔아보고 싶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남기시면은 컨택하기가 더 쉬우실 것 같고, 요즘 제가 판매를 하면서 많이 느끼는 거는 사실 각각의 판매 사이트에 어떤 딜이라던가 행사라던가 이런 것들을 좀 꾸준히 보시는 게 좋고, MD들을 통해서 제안서를 계속 넣어야 돼요. 저는 제안서 넣는 거를 얼마 전에 알게 돼가지고 이전까지 내가 뭐 했지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제안서 넣는 거는 이제 담당 MD들 이메일 그거를 체크해가지고 제안서를 넣고, 한 번만 되면 돼요. 그 카테고리에서 한 번만 되면 그 MD들하고 개인적으로 전화번호도 주고받을 수 있고 카톡을 통해서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소통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한 번만 딱 제안서를 잘 넣어서 컨택이 되면 되니까 제안서 넣는 것도 열심히 준비를 하셔가지고 가능하면 계속 해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나는 안 돼, 나는 못해, 이런 거보다 요즘 스레드 보면서 느끼는 거는 열심히 진짜 꾸준히 하는 사람들한테는 꼭 혜택이 가는구나 라는 걸 제가 느끼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제 열심히 이렇게 배송을 하면서 소통을 하고 있지만 꾸준히 더 유튜브 영상을 찍어서 한번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배달이 이제 2개밖에 안 남아가지고 오늘 좀 주소 없이 막 얘기하긴 했지만 모든 사장님들, 온라인 쇼핑을 하는 사장님들 특히나 힘들지만 파이팅 하도록 하십시오.